강의 시작하겠습니다만 그 원고들을 좀 보세요. 그 PPT로만 설명해도 되긴 하지만 짬이 좀 나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제가 그 논문에서 썼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좀 풀어 쓰려고 좀 쉽게 쓰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체를 많이 수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딱한 문장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제 6번째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예, 제가 지난 한 5, 6번, 5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해드린다라는 관점보다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강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린 우리 스님한테서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원효 스님이 금강경을 좋아한 것 아닌가? 저도 몰라요. 아마 스님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저도 이제 추측을 했을 뿐인데, 제가 조금 약간 착각했던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금강경에 대한 것을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금강산매경론이라는 걸 제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대승기신론을 제가 공부했거든요. 1심 그걸 하면서. 그걸 제가 약간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금강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뭐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줌으로써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양재 선생님께서도 그 야나기 무네요시의 뒤에 글자, 사실 일본 사람의 이름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글자라도 읽는 법이 어떤 거는 한 거의 20개 가까이요. 한 글자를 넣고 유명한 글자가 살아있다는 생자 읽는 법이 몰라요. 저도 배워도 한 10몇 가지. 근데 일본에서는 사람 이름을 할 적에 그 요미가타라고 그래가지고 명함이 위에다가 작은 글씨를 이렇게 써줘요. 근데 안 써주는 명함이 많거든요.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쭤보는 게 예의입니다. 그 일본에서는 명함을 주잖아요. 이거 그 한자만 쓰여 있으면 어떻게 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예의예요. 같은 글자도 다르게 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친절한 분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선생님께서 그 기쁠 열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기쁠 열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우리 모임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공유해야 될 것들이 뭔가를 고민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지금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컴퓨터가 지금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컴퓨터로 했거든요. 이게 엉망으로 혹시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이 컴퓨터를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혹시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인간은 누구나 투비트 생체 리듬을 가진다. 심장 뛰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자라기 때문에 그건 뭐 누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사람이 3분할 리듬을 만들어내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더 씌워졌지만 기본 본성은 우리도 투비트 좋아해요. 그러니까 투비트가 확대되면 4비트 아니에요. 2개 반복하면 4비트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박자 속에 그러면 좋아해요 다.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아프리카 가도 그렇고 저도 아프리카 가서도 조사하고 해봤지만 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주 특이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꾸는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입니다. 세계로 바꾸는. 이건 저를 믿으십시오. 전 세계 음악을 막 연구하고 민족 문화를 막 평생을 걸쳐서 이제 막 조사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리스, 그건 딱 한 나라라고 지정은 못하는데 그리스, 불가리아 그 동유럽 고라인에서도 투비트를 비트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십시오. 지금부터. 그러면 저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계속하세요.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여기에 맞아떨어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잘 못하시네.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둘 셋 넷 해보세요. 그럼 우리 하나 둘 셋 하나 아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 여덟이 되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여덟 박자를 어떻게 삐끌어 버리느냐면 셋, 둘, 셋으로 삐끌어 버려요. 이상하죠? 이게 세계적으로 그쪽 지역만 있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셋으로 삐끌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3, 2, 3으로 삐끌어요. 야, 제가요 공부하다가 아주 놀랐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무의식이 개입하는 거예요. 음악은 비구체적이기 때문에 무의식이 개입해요. 우리나라가 셋이라고 그랬죠. 확대되면 6이 되겠죠. 6이 되겠죠. 당연히 2배니까. 근데 또 삐끕니다. 우리는 하나를 싹 3개에다가 2개를 붙여서 삐끌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가면은 저 강원도 사람들은 잘 부르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육지 사람들은 언몰이라고 그러는데요. 언몰이라고 그래서 잘합니다. 제주 사람은 잘 못합니다. 왜? 문화가 달라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요, 이것을 다시 확대하면 우리도 팔을 만들어요. 우리도 팔을 만듭니다. 일본 2개가 확대되면 4개를 만들어요. 4개가 확대되면 일본도 팔을 만들어요. 중국 2개가 확대되면 4개를 만들어요. 4개가 확대되면 팔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2개가 있으면 하나를 붙여서 3개를 만들어요. 3개가 있냐? 2개를 붙여서 5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몇 개를 만들까요, 우리? 그것도 확대하면 10개 만들어야 되는데 10개 만들어야 돼. 8개를 만듭니다. 우리도. 그런데 어떻게 만들까요? 323으로 만듭니다. 5개, 3개로 만듭니다. 세종조에 악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연구해 보면 이상하게 5개, 2개야. 5개, 3개야. 4개, 4개가 없어. 4개, 4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희한하네. 왜 그러지? 얼른 생각하면 4개, 4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5개, 3개로 가요. 요 5개를 쪼개면 3개, 2개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는 모든 본성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중국은 본성대로 갑니다. 우리는 바꿔요. 일본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2분할합니다. 한국은 3분할, 일본은 2분할. 뒤에 가서 계속 나옵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가장 대표적인 노래를 한번 듣고 가봅시다. 이렇게 노래 듣고 막 이러려면 이 10월의 마지막 밤에 밤샐 것 같아서 이거 어떡하죠? 중국의 대표적인 민요는 모리화가 유명합니다. 모리화가 이게 그 푸치니의 투란도트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명해졌거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래가 사실은 진도아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학자들 중에 지금은 제가 강력하게 문제를 지적하니까 지금은 그런 주장을 안 해요. 쏙 들어갔어요. 안 해요.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막 주장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을걸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음계가 뭘까? 선생님들을 잘 알 거예요. 평조개면조 이렇게 배우거든요. 평조개면조 어디선가 들어봤죠? 평조개면조. 그건 우리나라 거다 막 강조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도 중요한 음기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나카 부시하고 미야코 부시야. 자기네 이름 붙이는 거죠. 네. 직역을 하면 이나카는 시골 음계라는 말이고 미야코 부시는 도시 음계라는 말입니다만은 어쨌든 자기네도 두 개가 있다 막 해요. 그러면 자기네 거 특징이라고 막 내세우고 우리는 우리 거라고 막 내세우잖아요. 비교를 안 해보니까 다 치고집대로만 하는 거예요. 비교를 안 해보니까. 거기에 일본의 이나카 부시하고 한국의 평촌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한국에서는 그 우리 거야 그러고 일본에서는 자기네 거야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의 계면조는 우리 거예요. 일본에 없어요. 일본의 미야코 부시는 우리 없어요. 일본에 있어요. 그러면 한국의 특징을 말해주는 것은 계면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계면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남도 음악입니다. 남도 음악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우리 한국의 특징을 보여주는 아주 기가 찬 것이 남도 음악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남도 음악의 대표적인 민요가 진도아리랑입니다. 네. 일본의 노래는 오하라부시라고 하는 일본말로 오하라부시인데 이게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어요. 들판끝 노래라는 거하고 작은 들판이라는 노래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하여튼 들판 노래입니다. 오하라부시라는 노래. 이걸 한번 조금 듣고 가겠습니다. 좋죠. 강의할까요? 들을까요? 자, 요 악보를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게 좀 들어서요. 한송이 아름다운 모리화 하나 둘이에요. 한송이 아름다운 모리화 한송이 아름다운 모리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동영상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 진도아리랑. 네. 그런데 들어봤으면 강의하기가 쉬울 텐데요. 유튜브로 예, 나중에 합시다. 지금 자꾸 말을 복잡하니까. 자, 여러분들 중국 노래를 들을 적에 우리 이제 이 음악을 흔히 많은 분들이 뭐 작곡이나 하고 노래나 부르고 이러는 걸로 생각하는데 음악학은 철학입니다. 예, 그래서 서양에서는 철학 박사학위를 주거든요. 한 10년씩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플라톤에서부터 모든 걸 다 섭렵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리를 듣는 인간은요, 맨 처음에 뭐부터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소리에서. 맨 처음 그냥 음악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딱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저건 뭔지 알아 이러는 거 딱 알 수 있어요. 남자 소리인지 여자 소리인지 딱 알잖아요.
그렇죠? 심리학적으로 표층적 인식이 가능한 거죠. 그냥 겉으로 바로 알아들어요. 남자 목소리잖아. 여자 목소리 알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목소리고 하는 무슨 딱 구분되잖아요. 누구나 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래서 음색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음색은. 그렇죠? 근데 조금만 신경 쓰면 그냥 공부를 안 해도 조금만 신경 쓰면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듬입니다. 하나 둘인지 하나 둘 셋인지는 조금만 들으면 알거든요. 아리랑 세 개로 가는구나. 짠짠짠짠 두 개로 가는 건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들어보면 듣지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제 중국의 경극 베이징 드라마라고 하는데 경극을 보면 사람들 목소리가 이럽니까? 아니 이럽니까? 어느 겁니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뒤에 거죠.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테시투라라고 하는데 테시투라가 높아요. 그런 말은 넘어가고 목청이 높아요. 일본 어떤가요? 어이 일어나요? 어이 일어나요? 뒤죠. 일본도 높아요. 한국만 낮아요. 그러면 별 던지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낮지? 한국이 낮아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맑은 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모리와 같은 경우도 도로로로 이렇게 안 불러요. 땀따라라라라라람따를 맑게 불러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 옛날에 판소리 하시는 분들 목소리를 깨기 위해서 똥물까지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진도아리랑도 곱게 불러버리지만 진짜 본래는 저도 흉내 잘 못 냅니다. 양해하시고요. 리랑 이게 탁해져요. 우리나라는 탁성을 써요. 그리고 저성을 써요. 그런데 일본과 중국은 청성을 쓰고 높은 소리를 써요. 저는 항상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실 텐데요. 이제 다자인이 되면, 즉 의식하는 인간이 되면, 하이데거 배웠죠? 의식하는 인간이 되면 여러분이 의식을 하게 될 겁니다. 인천공항 가거나 돌아올 때 버스를 타면요, 이렇습니다. 다음 내리실 버스 타서 쭉 서울로 들어오면은 다음 아나운스멘트 그 버스에서 들려오는 소리죠. 낭낭한 그 목소리가 여러분 다음에 내리실 역은 뭐 어느 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번역이 나와요. 그럼 일본 사람 딱 나오면요. 쯔기노 에키와 이러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 사람은 다음 정류장은 다음 역은 이렇게 톤이 그래요. 근데 딱 번역할 때는 쯔기노 테르소와 딱 올라가요. 이제야 느끼시죠? 보통 때는 못 느꼈죠? 다스만으로 산 겁니다. 다스만으로 산 거예요. 이제 하이데크식으로 얘기하면 다자인이 되면 그걸 느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도 높네. 청성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를 자꾸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쪽으로 뭔가 모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우리 쪽으로 뭔가 모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별놀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들어봤으면 딱 느끼는데 들어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일본인데 딱 들어보면 그 다음에 일본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겠는데요. 일본 노래는 하나 빼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빼고 들어가요. 일본 노래는 두 박자입니다. 그런데 앞을 빼고 들어가요. 중국은 두 박자입니다. 안 빼요.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약간 중庸적이야. 노래도. 우리는 본성적인 리듬에 붙여가지고 늘리고, 일본은 본성적인 투비트를 빼요. 줄여. 그러니까 중국은 비단이 장수 왕서방 이렇게 가요.
이게 중국식 노래거든요. 하나 둘 하면 비단이 장수 왕서방 띵호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노래는 하나 둘은 맞아. 하나 둘인데 따라라람 딴띵 따라리라리라 따라라람 딴 띠라리라린 띠라리라리라 띠라리라리라 이럴 때 박수. 예. 얘네들 노래 들으면 얘네들 노래 지금 이게 들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띠라라라 따라 계속 그럽니다. 띵따다다다다다 띵따다다다다다다다던 이렇게 하죠. 그 참 희한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노래가 100%다 그런 건 아니죠. 경향성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노래라고 맨날 탁한 소리만 쓰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맑은 소리 쓰는 게 있어요. 경기도 지방 쪽에서는 맑은 소리 좀 꽤 써요. 그러니까 그 경향성의 문제지 100% 똑같다 이렇게 딴지걸지를 말아 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우리 이게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3박자, 일본은 2박자인데 중국은 더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는 더해서 크게 비대칭을 만들어요. 크게 비대칭을 만들어요. 일본은 작게 비대칭을 만들어요. 요걸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본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일본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일본 신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제 같은 것도 있겠죠. 비슷한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다른 게 있죠. 확연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 확연히 다른 것들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걸 못하게 막았죠. 그 당시 일제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랑 자기네랑 비슷한 거는 살려야 되겠죠. 야, 비슷하잖아. 같은 나라 만들자. 틀린 거는 어떻게든 없애고 집어 누르려고 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헌병 정책을 하다가 문화동화 정책으로 바꾼 이유입니다. 문화동화 정책으로 바꾼 다음에는 비슷한 것은 잘 안 건드렸죠. 비슷한 거. 틀린 건 어떻게든 가서 이걸 삐뚤어가지고 없애거나 줄이거나 하려고 이 못된 짓을 엄청 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 지금 시끄러운 그 원장 때문에 나쁜 양반이죠. 있죠. 지금 저 독립기념관 미안합니다. 국립박물관은 저 누구?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독립기념관 또 국립박물관 이제 있습니다. 국립미술관도 있습니다. 국립문학관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국립국악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기서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생긴 거예요. 현대 와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저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으로 요즘으로 치면 대략 한 차관급 국가기관으로서 계속 조선 시대까지 존속되어 온 예술기관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아니, 제가 지금 무슨 강의하고 있습니까? 알아들으시지. 그게 국악원입니다. 국악원은 옛날부터 장대했어요. 거기 따로 미술 없었죠. 그거 없었어요 다. 예. 근데 국악원만 장대하게 있었죠. 예. 그게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예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조 때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제주도 말로 복상멜라 불었어요. 아이 나쁜 놈들 하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국악이 말살된 거예요. 그래서 양악판으로 깔아버렸죠. 왜냐하면 일본이 자기네가 양악판으로 바꿨잖아요. 그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죠. 저 타라이프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시아를 넘어서서 구라파로 들어가자 하는 게 일본의 키워드였잖아요. 메이주시. 그러니까 그걸 갖고 그냥 자기네는 양악으로 바꿨어요. 자기네 국악도 죽여요.
지금도 그래요. 자기 국악은 죽여요. 표면적으로 학교에서 2%, 1% 가르쳐요. 우리나라는 지금 30%, 40% 가르치잖아요. 국악을 엄청나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나라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의식이 달라요. 저기하고 비슷한 것 같죠. 제가 문화 연구해 보니까요. 야, 달라도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구조가 다르다. 뭐 비슷한 것 같다 해도 아니더라. 그걸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국악도 못 사게 만들었어요. 자기 국악 자기들과 다른 걸 없애기, 동일성 만들기. 아, 이 동일성 이게 일본 아주 다양성을 몰라요. 우리 언어 말살 잘 알잖아요. 우리 역사 왜곡, 우리 문화 말살. 아우, 진돗개 삽살개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노래도 말살했죠. 자, 그러면 사진 찍는 분들 저기 나중에요. 여러분들 저한테 뭘 주시면 제가 요 PPT 자료를 간세다리에 거기 올려놓을 수 있나요? PPT 자료 간세다리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십시오. 네, 뭐 사진도 찍으시기 바랍니다만은. 네. 아,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간세다리 구독 눌러주세요. 들어가서 이렇게 애쓰시는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구독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독자 다 돼도 벌써 한 우리 50명 가게 훅 늘어납니다. 구독자 꼭 돼주세요. 어느 게 진돗개입니까? 요건 아닌 것 같고. 이것이 진돗개인가 이것이 진돗개? 밑에 거가 진돗개입니다. 이게 진돗개인가요? 꼬리. 이야. 꼬리가 올라간 거. 꼬리가 말린다. 이게 진돗개입니다. 요게 꼬리 말린 게 이게 사박연이라고. 시박연이라고.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개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거 구분 얼른 되세요? 안 돼요. 이거는요. 그냥 바로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개가 뭐였습니까? 찹쌀개.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니는 개가 이거잖아요. 저기 가도 삽살개. 제주도에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육지에는 여기 가도 경상도 가도 삽살개, 전라도 가도 삽살개, 경기도 가도 삽살개, 저 서북지방 평안도 가도 삽살개 바글바글 해줬어요. 궁금 안 하세요? 다자인이 됩시다. 현존제가 됩시다. 의식하는 인간이 됩시다. 왜 없어졌지? 요 녀석들만 죽는 병이 돌았나? 나머지 개는 안 죽고 요 녀석만 죽는 병이 돌았나? 질문 던져봐야죠. 야, 요 녀석도 일제시대 피해자입니다. 가죽공출령을 내리면서 털북숭이개를 다 잡아들인 거예요. 아니 이게 좋잖아요. 이게 야 기가 찬 거예요. 이게 털북숭이거든요. 삽살개가 유명한 앙칼진 놈이라고 해요. 아니 저도 모르죠. 삽살개 어떤 개인지 나도 맛봤으니까 모르지만 기록에 앙칼 사악한 것들을 살을 죽이는 삽하는 개라는 뜻이에요. 이게 삽살 앙칼진 놈.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귀신도 잡는다 이런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없어졌어. 이 방방곡곡에 있던 개가 없어졌어. 뭐 이게만 잡아갔겠습니까? 많은 다른 개도 잡아갔을 거예요. 그 가죽공출령 내려서 잡아갔겠지만 요 종류는 도륙을 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은퇴했을 겁니다. 경북대학교 어느 교수님인데 그 생물학관 이제 유전공학 하시는 제가 성함이 안 다른데 저하고는 전공이 너무 다르니까 그 유전공학 하시는 어느 교수님이 삽살개 이걸 복원하겠다고 그래서 막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고 원형 보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보는 거 찾아봐서 알면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본이요 교묘하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해요. 뭐 삽살개만 잡아간 건 아닐 겁니다. 다른 거 잡아갔어도 특히 이 녀석 희생이 많이 된 거죠. 참 기분이 좀 안 좋죠. 우리. 자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더하기 구조. 일본은 빼기 구조를 갖고 있다. 비례층을 크게 비틀고 더해서 늘리고 빼서 줄인다. 요걸 딱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